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인문학으로 보는 시사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근데 그 소재가 되는 게 또 오랜만에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이야기. 예, 일본에서 비롯된 이야기. 네, 그동안 일본 이야기 다룰 때 저희 한일관계를 좀 주로 다뤘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특이하게 좀 또 페미니즘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에서 최근에 그 구토? 구토라고 구투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하이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운동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구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구투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동안 물론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계속 돼야 할 것 같은 미투 운동.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을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을 하는 사회적 고발을 하는 그 미투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빗댄 거죠. 그래서 미투라고 안 하고 구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일본에서 그 구두를 일본에서 굿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거기서 이제 구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두를 의미하는 굿즈 말고도 굿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고통을 뜻하는 그런 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구자가 이제 첫 앞이 똑같이 구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투 대신에 구투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구두라는 것이죠. 구두 갖고 갑자기 왜 그러냐? 하이힐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일본이 아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미처 이 주의 깊게 못 봤던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청취자분 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마찬가지 애나님도 여성분이시니까 제가 이제 미처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떤 기업에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 구두를 신고 가죠.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화를 신고 안 가겠죠. 면접을 보러 갈 때. 그런데 면접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구두를 어떻게 하나요? 꼭 신어야 되나요? 직종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보면 일본의 그 이 구투 운동을 시작을 한 이 분이 이시카와 유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 이제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 일을 할 때는 여자들에 한해서는 5cm에서 7cm의 하이힐을 신어야만 한다라는 직장 내에 어떤 규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게 강제로 하는 그 기업들도 있죠. 뭐 이를테면 제가 그걸 명확하게 뭐 예를 들진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비서분들 혹은 그 건물 앞에서 어떤 그 안내를 하시는 분들의 복장이 있죠. 그렇죠. 뭐 하다못해 정말 치마 길이부터 뭐 미니 스커트를 입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치마 길이부터 힐은 어떤 걸 신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그러니까 유니폼이 있죠. 아니더라도 그렇죠.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그런 복장에 뭔가 기준이 있다면 그 동안은 회사에서 하라니까라고 그냥 당연시했던 것들이고. 그런데 이 이시카와 유미라는 그 배우면서도 작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성차별이다. 그렇죠. 엄연히 라고 해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강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은연중에라도 내규에라도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걸 신어야 돼 혹은 그런 걸 해야 해라고 하는 그런 복장 규정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여성에 대한 어떤 그 하이힐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여자는 좀 신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직장에서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넥타이를 매야 돼. 라든가 네. 어떤 복장이나 이런 것에서 강제되는 규정들이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내규 안에는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일본 이번에 강요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회 통념상 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슈화되니까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그 네모토 다쿠미 후생 노동상,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노동부 장관 정도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중의원, 그러니까 하원에 도 이제 그런 그 노동위원회가 있겠죠. 후생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여성들에게 하이힐이나 펌프스라고 하는 것이 앞이 뚫려 있는 하이힐이라고 뭐 하죠.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네. 하던데. 네. 그럼 펌프스 착용을 강제하는 기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네네. 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업무상 필요하거나 이에 상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으로 비춰봤을 때 한마디로 여자는 신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여자는 하이힐을 신어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사회 통념상 그 사회 통념을 어기면은 직장에서 이제 버티기가 어렵겠죠 앞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장관이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네. 더 분노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글쎄 노동부 장관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했을까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일본에서 큰 이제 사회 이슈로 더 구투. 예, 네. 기름을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그런 꼴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웃 나라의 일이지만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여자들에게 하이힐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이힐이 물론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제가 신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왜냐하면 사이즈가 큰 거라도 있으면 한번 신어보겠는데 네. 제 발에 들어가는 건 없을 것 같아서 신어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사실 제가 몰라요. 치마 같은 건 제가 입어보면 되는데 네. 하이힐은 제가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뒤꿈치를 올리고 걸으시면 돼요. 지금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뒤꿈치를 그냥 올리고 걷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뒤에 축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하고 네. 뒤꿈치를 들고 걷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 무게 중심이 발가락 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종종 걷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람의 무게 중심이 좀 앞으로 이렇게 더 쏠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면서 운동하시는 때보다 그렇죠. 앞으로 가면서 몸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허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무리가 힘이 더 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거 외에 이 중심이 작아지죠. 이거 잡는 그러니까 네. 이 안정감에 있어서 좀 떨어지죠. 근데 안정감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하이힐에 대해서 너는 이거를 꼭 신어야 해라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예쁘니까 그걸 신었을 때 조금 뭐 각선미도 더 예뻐 보이고 뭔가 더 예쁘니까 나는 선택을 할래라고 해서 선택을 그렇죠. 하면서 신는 하이힐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구투 운동에서 나오듯이 그리고 지금 이 강요가 누구요? 저기 후생 노동상 네. 네모토 다쿠미. 예. 이 다쿠미 상이 이야기한 사회 통념상이라는 이야기에서는 결국에는 또 하나의 이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타인이 무언가를 강요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하이힐이 굉장히 족쇄가 되고 힘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치마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치마는 내가 느낌이 어떤지 입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이힐은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는데 네. 치마 같은 거는 이제 어릴 때도 남자 아이들을 장난 삼아서 입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느낌이라는 건 알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미적 차원에서 네. 여성이 치마를 입었을 때 뭐 예뻐 보이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네. 오늘 좀 치마 난 이거 오늘은 이거 컨셉이야. 그러면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바지가 난 더 편해. 혹은 바지가 더 이뻐 보여. 그리고 여성들이 바지 입는 것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선택의 어떤 여지가 있을 때 네네. 본인이 고르는 것 그거는 그러니까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이힐도 결국은 같은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럴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이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역사를 보면은 하이힐 당연히 이제 서양에서 온 문화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은 하이힐의 그 대부분의 경우는 역시 그 미적 용도였다는 것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신분의 그러니까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라는 게 저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 도사를 할 때 바닥에 이제 피가 흥건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때 옛날에는 발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이힐이잖아요. 앞은 내려오고 뒤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근데 밑에 진흙이라든가 피라든가 뭐 이런 거 뭘 밟지 않으려면 다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통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나막신 같은 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그 메일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을 위한 신이었었대요. 처음에 힐 자체가 뒤에 이 뒷굽이 말에 탔을 때 걸리고 그리고 말을 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유용한 맞아요. 수단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무슨 벽화 페르시아 벽화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이제 하이힐을 신고 있는 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신고 있는 게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그러니까 많이 혹시나 이런 얘기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뭐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파리에서나 뭐 이런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용적인 차원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도 가보시면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화장실은 만드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워낙 크니까 아무데서나 가서 이제 용변 보면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그 여기저기 장애물들 지뢰가 여기저기 그걸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이힐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것도 뭐 그런 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상식적으로 보면 저 실용적인 차원에서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다 올라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앞은 내려가 있고 지금 우리 하이힐이라면 앞은 땅에 다 있고 뒤만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미적 차원에서일 것이다. 미적 차원이라는 것이 이제 넓은 의미인데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군인이 신었다는 것에서도 제가 약간 의아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군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병 같은 경우에는 그 신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기병이. 그렇죠. 왜냐하면 말 탈 때 그 말에 앉아가지고 발을 딱 댈 때 뒷굽이 있으면 착 걸리잖아요.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발을 걸치라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하이힐이 유용하죠. 옛날에 그 역사를 보면 하이힐이 남자가 신었다가 여자가 신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 옛날에 그 태양왕이라고 루이 14세요. 루이 14세 그림 보면은 그 이렇게 제일 유명한 그림 거기 보면 하이힐 신고 있죠. 그 빨간 굽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는데요. 1673년도에 그 레드 힐 그러니까 빨간 힐과 그리고 솔 그러니까 이 밑창이 빨간 거를 이 루이 14세가 처음 신었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다른 귀족들은 못 신는 나만이 신을 수 있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빨간 솔이 굉장히 유명해졌었다고 우리는 하는데 빨간 구두 아가씨라는 노래는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뭐 하이힐을 신었고 그리고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재밌는 기록 보니까 무려 54cm가 되는 그런 하이힐을 신기도 했었대요. 이 높이가 올라갈수록 난 더 높은 그러니까 신분이야. 그 신분상 더 위에서 내려다보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는 것이 근데 하이힐을 신으면은 실용성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실용적 의미에서 신었다는 것은 그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는 일 같은 경우 그런 것이고 자주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하이힐이 많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층에서는 신을 수가 없고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층에서
키를 이렇게 휙 높이기 위해서 하이힐을 이제 신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남자가 주로 신을 때 있었고 여자가 주로 신을 때도 있었고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죠. 프랑스 혁명 때 하이힐을 신으면 위기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하이힐을 포기했다라는 그렇죠. 설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많은 귀족들이 그때부터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많이 신었다가 이게 이제 남자들이 그 당시에는 남자들 거였죠. 그 부의 상징, 그다음에 어떤 신분의 상징.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랑스 혁명 때는 혁명의 시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때는 이게 하이힐이 위험하죠. 도망가야죠. 아니 무슨 의미로 도망가?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그건 굉장히 무용지물의 신발이잖아요. 아, 도망가기 위해서. 아니 도망가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이건 귀족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귀족임을 드러내면 신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혁명의 시대에는 그 뒤로는 신발굽이 낮아져요. 뒤로 뒷굽이.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가면 다시 높아지고, 그러니까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것이 뭐냐면 그 나를 더 과시해도 되는 어떤 그런 시기에는 높아지고 위험하다 싶으면 이제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미적 차원이라는 거죠. 나를 과시하기 위한. 그리고 그 여자들의 경우 저 그거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보통 발이 큰 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발이 작은 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적당한 게 예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발이 크다, 어머도 발이 크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 좀 커. 이렇게 좀 주춤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분한테 이렇게 발이 크세요? 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발이 작으세요? 라고 하는 것하고 보통 여자라면 뭐 더 기분 나쁠까요? 커야가 커다. 왜 이렇게 커? 라고 하는 게 그게 매너상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굳이 여자한테 이렇게 발이 크세요? 이런 말은 이렇게 발이 작으세요? 보다는 선생님 그럼 거꾸로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 영화 속에서 제가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람둥이가 주인공이었던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발성애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확인을 했는데 발이 엉망이야.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서양에서도 약간 발이 상징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 발이 특히 이 페티쉬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발이. 그 다양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상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발이 주로 그 페티쉬의 대상이 됐던 거는 동서양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연장을 해서 발을 감싸고 있는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이힐 자체가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실용적인 면에서의 하이힐 자체는 굉장히 비실용적인 신발이긴 비실용적이죠. 하잖아요. 그럼에도 항상 에스테틱은 비실용에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신발 하이힐이 특히나 여성에게 국한돼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뭔가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그 하이힐이 감싸고 있는 발 그리고 그 발이 표현해내는 어떤 그 섹슈얼한 이미지 이런 것들과 쭉 연결이 되다 보니 여자는 하이힐을 신어야 해. 혹은 여자는 발이 작아야 해.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어떤 자꾸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떤 의미든 간에 예를 들어서 발이 커 보이는 것이 예쁘다. 혹은 발이 작아 보이는 것이 예쁘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만약에 여성들의 발이 커 보이는 것이 예쁘다라고 인간의 저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 인간이 그 미적으로 뭐가 느끼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 통념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특정 사회에서만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아직 안 가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자들은 발이 작은 것이 이쁘다라고 왜냐하면 아마도 추측컨대 대체적으로 신체 사이즈가 키나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발까지 작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건데 발이 큰다 그러면 뭔가
키는 남자보다 작다고 생각하는데 왜 발은 큰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라는 아마 거기서 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되는데 오죽하면 중국에선 전족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전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은 전족이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전족이 원래 시작은 귀족 사회에서 시작이 된 것이 나중에 많이 일반화돼 버렸지만 다시 말해서 역시 마찬가지 서양처럼 귀족 신분 다시 말해서 예뻐도 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회층에서 발을 작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디를 가나 이상하게 그 여자는 발이 작아야 된다는 통념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예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발을 작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인간이 기술적으로 구상을 하겠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하이힐이라는 것이죠. 네네네. 왜냐하면은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올리면은 발이 작아지죠. 예. 그리고 키는 커지면서 발은 작아지고 그다음에 다리는 길어 보이고 네. 이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만 그런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어쨌든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이 예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대부분 사람들이 비율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뒤꿈치를 싹 들어 올렸을 때 발은 작아 보이고 다리는 길어 보이고 키는 커 보이고 키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커지죠. 네네. 이렇게 되면서 발명된 것이 이제 하이힐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 전족도 마찬가지고 발을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발명품이 여자들한테 이제 강요가 된 것이고 남자들이 과거에 신었던 그 하이힐 같은 경우에는 발을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는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키가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용도는 있었겠죠. 근데 이 하이힐이 그러다 보니까는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이 하이힐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올라가고 지금 하이힐을 하면은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그 구찌사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아마 규정을 해놓은 모양이요. 네. 몇 센치 이상 되면 하이힐이라고 볼 수 있다. 8cm 이상이면 하이힐이라고 본다 그래요. 8cm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일반적으로 신을 수는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 6cm 이하를 로우힐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점점 이렇게 높아지면서 지금은 보통이 8cm 이상 8cm는 되는 높은 거고요. 높은 편인 한 거죠. 4, 5, 6cm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신는. 뒷굽이 이제 뭉툭한 것보다 뾰족하게 그러니까 점점 걷기는 힘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실용성하고는 멀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더 걷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긴장을 하고 걸어야 되지 않는가요? 네, 그럼요. 네, 그렇죠. 긴장을 많이 하고 걸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 이렇게 뒤꿈이 박히면은 또 힘들고 그렇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앞서 자꾸 이 상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다쿠미상. 다쿠미상이 사회통념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회통념상 장례식장에서 계속 서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직업인데 그런 직업이 사회통념상 높은 굽을 신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을 쓰셨기에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회 통념상 장례식장이라는 그런 굉장히 어찌 보면은 많은 손님들을 맞아야 하는 곳에서 굳이 인간이 신발을 그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사회 통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이 구투 운동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렇게 고발 아닌 고발을 쭉 보니 면접을 보러 갔는데 몇 시간 동안 그 8cm 이상의 구두를 신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는 도망 나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구투 운동에 대한 이야기 하고자 하면 그게 강제성을 띠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왜 사회 통념을 여성에게 자꾸 국한을 하냐는 거죠.
그게 사회 통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금까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결국 좋은 의미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그렇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성은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이힐을 내가 신고 싶으면 신고 신기 싫으면 안 신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신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이힐을 꼭 신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신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넥타이를 거의 안 매는 편이지만 넥타이를 매지 못하게 하면 저는 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넥타이를 꼭 매라 그러면은 매기 싫을 것 같아요. 저는 매기도 하고 안 매기도 하는데 그냥 주로 안 매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용성과 어떤 그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신발의 본래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옷에 본래의 기능이 있듯이 신발도 본래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본래의 기능에서 보통의 그 미적 어떤 기준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불편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적인 기준으로 가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모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쁘잖아요. 그 맞죠. 이쁜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따른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직업상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수를 하는 거고. 근데 모든 일반인들이 그렇게 그걸 다 따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신발 같은 것들도 그리고 옷이나 뭐 아니면 모자 무엇이든 마찬가지. 과거에 이제 코르셋 같은 경우도 당연히 코르셋이 이쁘니까 했겠죠. 그 뭐 보기 싫은 걸 억지로 했겠어요. 당연히 이쁘니까 했겠지만 그게 결국은 이쁘다는 것을 그 여성의 그 사회적인 표준화로 그런 강요를 하는 그런 결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뻐서 내가 자율적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뻐지는 것이고 저는 설리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사진 이렇게 뭐 올리는 건 저는 뭐 호불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그 긍정 좋게 봐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입지 않은 거에. 그게 왜 남이 참견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던 간에 그러면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시면 왜 그걸 들여다 보면서 욕을 해요? 그 욕하고 싶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원래 욕하면서 보는 게 드라마고 욕하면서 보는 게 다른 사람 사진이잖아요. 보기 싫다고 치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 그럼 안 보면 되잖아요. 부지런한 분들. 왜 찾아 보면서 쓸데없이 부지런한 그걸 분들. 치냐고. 근데 저는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선생님. 저희가 탈 코르셋 운동에 대해서도 다룬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탈 코르셋 운동에서는 어찌 보면 그 획일화된 미적 기준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런 복장 규정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미적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존 생활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건 이거는 사회 통념을 넘어선 어떤 커다란 그 사회적인 제약으로 기준을 딱 마련을 해준 건데 이거는 나의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생활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니까. 또 여기다가 자꾸 사회 통념을 갖다 대는 건 너무 비열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 결국은 큰 틀에서는 그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것이 결국은 그 우리가 처음에부터 했던 말이 그 자발적인 선택과 강요된 선택. 왜냐하면 통념이라는 것도 어쨌든 강요된 선택인 것이고 뭐 그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 따라하자니 눈치가 자꾸 보이는 거나 아니면 혼자만 이상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이상한 여자가 되는 것 같고 뭐 그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저는 그게 다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결국은
그 어떤 선택을 하든 복장 뭐 그거는 큰 틀에서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머리 우리 지금은 이제 머리를 아무렇게나 남자들도 할 수 있지만 네. 과거에는 남자 머리가 뭐가 정해진 게 있었죠. 마치 과거 여자 치마 길이가 맞아요. 정해져 있었듯이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하나 해체돼 나가는 게 그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진화되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일본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해체가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국은 이건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조금 얘기 확장해서 복장 규정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유니폼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그 통제가 편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뭐 좀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중고등학생 그 교복도 저는 반대해요. 네. 마찬가지 이유거든요.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통제하기가 더 쉽죠. 물론 이런 이제 반론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사복을 입기시작 하면 그 이 친구가 무슨 옷을 입었네, 누구는 무슨 신발 신었네, 여기 다 못 따라간다. 네네. 근데 그거는 글쎄요, 저 같은 저를 저의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복을 입었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사복을 입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고2, 고3을 예. 사복을 입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나이 땡 신발이 막 학생들 신고.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우스워 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 같이 나이 땡을 신으니까 그게 또 교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복 기껏 벗어났는데 교복을 또 입지. 왜 다시 획일화됐지? 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날의 선생님이 되신 거고요. 뭐야? 그러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교복을 입어야 돼 보다 네. 한마디로 다시 이문 교육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거를 그 자녀분들하고 대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정에서만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물론. 네. 하지만 전체적인 그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친구가 이걸 우리 한때 지난 겨울에 그랬던가? 그 긴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 겨울 옷. 네네, 롱패딩. 롱패딩. 네네. 그 교복이 돼 버렸어요. 모든 전 국민이 김밥처럼. 네, 김밥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거. 왜 이렇게 그게 교복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교복을 벗으면 뭐예요? 똑같이 되는. 그러니까는 교복한다, 사복한다 이제 그 문제보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획일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가끔 외국에 나가면 한국 남자들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네, 한국 남자 머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는 머리 있잖아요. 네네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싹 치는 거, 그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이 치지? 어떤 사람은 뭐 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내가 그게 이쁘면 칠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치니까는 그런 거 아닌가요? 하이힐도 이게 이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이 효율적으로 신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폭력이죠. 그러면 회사에서의 폭력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복장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복장 규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사용주 입장에서 크게 손해가 될 게 있을까요? 복장을 통일하지 않았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이힐을 신지 않고 다양하게 운동화를 신고 구두 편안한 구두를 신고 슬리퍼를 신고 이런 사람들과 사회 통념상 안 되겠죠. 그 사회 통념을 어디까지 따라야 되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약간 그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저는 좀 빠진 군. 왜 빠져가지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저는 좀 빠진 군인이었어요. 네. 저는 그 군대 문화가 너무 그러니까 웃겼어요 좀. 근데 그런 군대 문화가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성에 있어서는 제식 문화에서 그럴 것 같아요. 크게 예를 들어서 앞서는 것도 있잖아요. 효율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은 군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일괄적으로 이제 일어나서 똑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복장을 하고 다양한 머리 길이를 하고 다양한 생활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그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획일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획일화가 어쩔 수 없는 획일화 아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잖아요. 군대가 학교하고 같은가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거는 없으면 좋지만 없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필요하기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이죠. 군대라는. 근데 없으면 더 좋잖아요. 네. 군대가 없어지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가 필요한 그런 것인데 사회가 꼭 그런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회에서 군대에서 그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를 일반 사회에서 왜 따라서 추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통제가 잘 되죠. 관리하기 쉽겠죠. 네, 관리하기 쉽죠. 흔히 말해서 아이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 더 편하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죠. 당연히.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 편한 것이 그 피관리자한테 혹은 피관리자는 말도 웃기잖아요. 네네. 관리를 왜 학생이 받아야 되며 그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교육상 좋은가는 다른 문제 아닐까요?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저는 그런 거는 이성 친구 간에 혹은 부부 간에서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상대방이 내 뜻대로 내가 관리하기 편한 그런 생활 습관, 그다음에 그런 어떤 태도, 그런 말투 이런 것들이 좋겠죠. 나야 네. 편하겠죠. 네. 상대방이 내가 요구하는데 똑같이 해주면. 근데 그거는 내 식 아닌가? 그 사람한테도 그게 좋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편하죠. 그게 관리하기 편하고 효율적일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도 과연 그럴까? 그거는 글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재밌는 게요. 최근에 한 대학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학생들이 요즘에 그렇게 그걸 뭐 명확하게 제가 뭐라고 우리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룹프 롤이 있어요. 롤 이렇게 많은 거? 네,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앞머리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말고 있는 거. 거. 네. 그게 사실은 남자분들은 그냥 머리를 마는 도구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머리를 말고 있는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예전에는 은밀한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파자마 차림에 머리를 말고서 뭐 화장을 한다든가 약간 이렇게 해서 그 젊은 어린 친구들이 이 그 롤을 아무데서나 예전에 그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모르고 이렇게 꽂고 나오셨지만 워낙 바쁘셔서 정신 없으실 때니까. 근데 이렇게 롤을 말고 버스를 타고 있는 어린 친구를 보면 이제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이미 기성세대니까 제가 낯이 뜨거운 거예요. 아 저건 파자마 차림에 내가 머리를 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상상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요즘에 대학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아이들이 머리를 말고 있대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셨대요. 이걸 빼라 그래 말어 이거. 네, 그러니까 저거를 뭔가 통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이 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만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좀 시대가 변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게 뭐 머리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약간 좀 흔히 말해서 뭐 떡지는 것도 좀 막아주고 편안할 수 있죠. 앞머리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기능적으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교수 입된 입장에서 그거 좀 빼지 그러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좀 너무 나간 조언 뭐 충고질이 아닌가라고 교수님들 사이에서 강론을박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그냥 요즘 트렌드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봐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셨대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사회 통념이라는 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다쿠미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사회 통념을 지금 계속 들이대면서 이 여성들에게 불편한 신발을 신는 게 업무상 필요하거나 이에 상당한 범위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회의 변화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그 손발을 맞춰 나가는 이 엇박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근데 아까 그룹프라 그랬나요? 네, 롤이요, 롤. 롤. 네. 뭐 둘 다 우리말은 아닙니다만. 네. 그거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아까 이제 살짝 그 말씀이 이제 불편했던 것이, 예. 그러니까 예나님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예가 불편했던 것이, 예. 그 교수가 왜 그런 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죠? 회의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사석에서 그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물론 공식적인 회의는 그렇죠. 아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게 자꾸 눈에 걸리는데 거슬리는데.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거슬리는 거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왜 나한테 맞춰야 되냐고요. 근데 이제 나의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건 왜 나의 수업 시간이 학생 수업 시간도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와 제자 간에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애써 교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그 학생의 그런 용모가 당신이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순간순간 공부를 하러 들어온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그 불편함을 학생한테 가서 직접 이야기는 못 하시고 그러니까 가까운 교수님들끼리 앉아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랬어요. 그냥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데. 학생 입장에서 선생의 태도나 어떤 말투나 이런 게 보기 싫은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요즘에 지적하죠. 근데 지적을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학생도 요즘에는 평가를 하지만 같은 레벨의 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예를 들자면은 수업 시간에 담배를 피웠다. 이건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렇죠. 이거는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죠. 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롤을 말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싫어요. 근데 그건 내 스타일이잖아요. 싫고 안 싫고는. 근데 그게 수업에 방해된 그건 내가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수업에 방해된다고는 얘기할 권리는 없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수의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 중에서 정말 거슬리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있잖아요. 특정 선생님들 이상한 그 행동 거슬리는 거 있지만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말에서 어떤 그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 예를 들자면은 그 성적 희롱 발언이라든가 그런 거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을 때 그 내 스타일에 안 맞는 거를 지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왜 내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저는 그 당연히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을 때 저는 만약에 해가 바뀌고 계속 바뀌어도 모든 학생들이 내 스타일에 안 맞아. 쟤는 왜 복장이 저러며 쟤는 왜 머리에다 저런 걸 붙이고 있으며 그러면 내 직업에 회의를 오겠죠. 근데 그거는 내 문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 통념이 이렇게 변할진데 왜 아직도 이렇게 여자는 10cm 몇 cm요? 몇 cm 이상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남아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일본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결국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결국 이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회를 빌어서 그 여성들에게 지금까지 강요돼 왔던 이 굽 높은 신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저 얘기를 우리가 이제 소재 삼아 본 건데 앞으로도 우리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걸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남자 눈에 안 보이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강요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남성 여성을 떠나가지고 그 보통 많은 평균 사람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그런 어떤 폭력 혹은 어떤 압력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사회 통념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예. 그런 자각을 좀 그러니까는 그 소수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성소수자도 있고 여러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소수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은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을 물어보면 저도 다양한 그러니까 저도 저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소수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다수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본인의 선택에 더군다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네. 그런 강요된 것 혹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그냥 이렇게 나는 태어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계속 눈을 부릅뜨고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에 얘기했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얘기했었나 그 주권과도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주권자라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왜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때가 좋지. 근데 그러면 애들 때로 돌아가고 싶냐?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권리가 주어지고 그만큼 많은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게 주권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사회통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사회통념이 많이 꽂히신 것 같아요. 사회통념이 많이 꽂혔어요. 사회통념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강요되거나 당연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해졌어요. 네. 사회통념은 몇 명이나 모여야 가능한지 몰라요. 자, 오늘 뭐 우스갯소리처럼 끝내버렸지만 굉장히 생각할 거리 많이 던져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구투 운동을 가지고 인문학으로 들여다본 시사 이야기 나눠봤어요.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